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세무역 데이터 분석과 지식 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많은 최 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박사님. 네, 저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더 높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박 박사 화낸다 그렇게 하면. 자, 김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박 박사 어디 갔어요? 여기 있잖아요. AS 들어갔어요. 여기 있잖아요. 박 박사가 기계에 좀 안 좋은 이상이 생겨가지고 네. 센터에 맡겼죠 저희가. 네네. 제 안에 있습니다, 박 박사는. 와. 소환될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뭐라고 하는 거죠? 다중이. 네. 여러분 박 박사가 그 좀 급한 일정으로 오늘 녹음은 함께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뭐 저희는 괜찮아요, 그죠? 네, 잘된 일이죠. 올해 들은 일 중에 얘기 들은 것 중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어차피 박 박사 안 들을 것 같아. 오늘 박 박사 욕하는 특집 아닙니까? 내가 장담하는데 박 박사는 자기가 출연하지 않으면 안 들을 거야. 박명수 타입이죠. 자기 위주로. 자기 위주로. 오늘은 박 박사가 없이 시작하는 데이터 홀릭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발제했던 그런 내용들과는 달리 오늘은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 무슨 감탄사예요, 그거는? 자, 우리가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하고 전공하고 혹은 경험했던 내용들을 위주로 들려드렸는데 아무래도 저희 중에 통계를 전공하신 분이 없다 보니까 정말 통계학을 전공하신 분에게 듣는 데이터 분석 혹은 뭐 데이터 분석에 대한 사례 그리고 통계학을 공부한 분에 대한 경험 이런 걸 많이 듣고 싶어 하셨어요, 청취자분들도.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진짜가 나타났다. 저희 방송에 진짜 통계학 전공자에게 듣는 데이터 분석 이야기로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바쁘신 분을 귀하게 모셨는데 저희 방송에 나와주신 임경덕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 분석가 임경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게감이 달라. 봐,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업섭이잖아. 갑자기 되게 없어 보여요. 우리 김 팀장은 자기 소개할 때 데이터 네네, 분석으로 들었어요.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이라고. 밥 먹고 살죠. 먹고 살아요. 그렇죠. 먹고는 사시는군요. 견제 들어갑니다. 무게감이 있잖아요. 데이터 분석가 임경덕입니다. 제가 원래는 소개를 할까 저기도 이렇게 호칭 같은 걸 쓰시길래 네. 또 이름 대신에 네. 앞으로 해도 임책임, 거꾸로 해도 임책임 하려고 하다가 임책임. 네네. 그냥 제가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그 직급이 책임이에요. 임책임 하다가 그냥 이름으로 안 하시길 잘했습니다. 여기 텐션이 조금 이 세상과 저 세상 왔다 갔다 하는 텐션이네요. 이상한 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잘 따라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상한 드립하면 맹비난해가지고 서로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밌는 건 아무도 음주는 아니에요. 다 면접 봐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처음 오신 초대 손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입니까? 강하게 키워야 돼. 뭘 강하게 키워? 저를 키우지. 그래야 박 박사를 대체하죠. 경선님 빨리,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희랑 같이.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어떤 내용 다룰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에는 경덕님이 어떤 공부해 오셨고 현재 어떤 일 하고 계시고 이런 경덕님 소개를 드리면서 통계학을 전공하신 데이터 분석가의 어떤 삶과 애환과 재미있는 이야기들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통계학에 대한 소개를 좀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해요.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어렵게도 느껴지는데 경덕이 어떤 공부하셨는지 그리고 왜 통계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이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통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이런 오해들을 좀 풀어보려고 하고 통계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까지 경덕님께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덕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편하게 자기소개를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어떠세요? 그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 자기소개요? 하시는지. 네. 쉽지 않은 거죠. 평소에 뭐라고 소개하세요? 네, 분석가라고 소개하세요? 몇 살 때부터 자기소개 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어디부터 역사를 출생부터 하시면 돼요. 우리 보통 출생부터 하잖아. 네네. 그래도 학교 갔을 때부터 초등학교 부모님의 본관부터 시작해요.
맹비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맹비날 깔입니다. 이거 맹비날 깔입니다. 네, 맹비날 맞습니다. 옐로 카드 값입니다. 벌써 타이밍 잡으셨네. 네, 어떤 일 해오셨는지 뭐 이런 취약부터 것도, 네. 그렇죠. 네. 저는 통영에서 통영이세요? 네, 통영, 고향이 통영입니다. 네네. 네, 통영에서 태어났는데 통영에서 몇 살까지 계신 거예요? 통영에서 중학교까지 다녔고요. 고등학교는 거창에서 있다가 대학부터 서울에 있었죠. 그래서 수능을 칠 때까지 아니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제가 이제 원래는 경제학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다행히 저희가 학부제라서 1학년 때 네. 아직 학과가 결정되진 않고 여러 가지 수업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네. 제가 맨큐의 경제학 보고 맨큐. 이건 아니다. 오랜만이다 맨큐. 경제학은 아니다. 오랜만에 들어왔다. 경제학은 내 길이 아니다. 잘 계시나 모르겠네. 네. 근데 그때 교양을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수업 중에 하나가 허명애 교수님 네, 교양 네.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 네. 교양으로. 네. 학점은 별로 안 좋았지만 너무 잘 맞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문과인데 그 수학 좋아하는 문과생이라서 그래서 너무 통계가 잘 맞아서 다행히 그때 통계학과를 갔죠. 근데 그 전에는 통계학이라는 개념이 없으셨어요? 없죠. 되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면 확률과 통계 정도? 근데 뭐 학과의 생각을 해보면 뭐 문과 생각을 해보면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뭐 그렇죠. 인문대학 뭐 이 정도 문과는 거의 그런 거기- 느낌이잖아요. 아니요, 네. 어문학과 정도, 그죠? 네. 그러니까 뭐 통계학과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만한 정신도 없고 생각도 없었으니까 네 그러다가 통계학 갔죠.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갈 때만 해도 제가 06학번이니까 그때 통계학과를 갈 때는 통계학과 항상 미달이었어요. 정원이 80명인데 아 진짜요? 이제 비슷한 06학번이 아마 거지. 60 몇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일지망으로 쓰면 학점에 무조건 상관없이 그냥. 다 들어가는 아. 곳이었죠. 근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상황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벌써 사이에? 그때요? 네, 그 사이에 아. 그 몇 년 사이에 좀 달라져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군대 갔다 왔는데 일지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사람이 있다더라. 오. 통계학과 그렇게 인기가 많았냐고 음. 됐는데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그 이중 전공이랑 뭐 복수 전공이랑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수업 수강 신청하는 것도 엄청 어려워지더라고요.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역시 옛날에 태어났어요. 요즘엔 다 뭐든 힘들어. 경쟁이에요. 예전에 태어났으면 경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방송을 그 대입 준비하는 분들이랑 대학생들 분들도 많이 네네.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져. 뭐야? 이제 끝났어. 이제 문이 닫혔어요. 조금만 빨리 태어났으면. 그러게요. 06학번으로 들어가셨으면 네. 통계학과에 아무나 들어가는 학점과 상관없이. 지금 06학번이면 뭐 거의 시조세급이니까 그쵸. 암모나이트 시조세 뭐 이런 거지. 뭐. 아마 본 적도 없을 거예요. 06학번. 최 선생님 몇 학번이죠? 제가 계산한다. 계산한다. 9 말했는데 지금. 지금 여기서 28살을 맡고 계시거든요. 작년에 27이었고 올해 올해 28 이제 네, 먹었어요. 네. 3년마다 한 살씩 드시는 것 같은데. 꽤 많으신 걸로. 네네. 28 곱하기 3을 네 그리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대학교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온 군대 얘기. 갔다 왔죠. 네. 군대 때는 통계학과의 별거 실정이 없었어요. 달라졌다. 네. 그때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공부 엄청 열심히 했죠. 원래 오. 복학생 버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버프를 좀 잘 받아서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그때는 당연히 저도 박사를 할 줄 알았어요. 유학을 할 줄 알고 계속 공부할 계속 마음이셨군요. 공부할 마음으로 열심히 아무튼 석사 뭐 박사 이렇게 거침없이 가자라고 네. 해서 휴학 없이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당연히 마치고 들을 수 있는 통계학과 수업 다 듣고 야. 대학원을 갔죠. 네. 적성에 되게 잘 맞으셨나 봐요. 근데 대학원 가자마자 이건 아니다. 빠른 판단. 제가 한 학기 만에 판단이 빠르거든요. 학부 한 학기 만에 경제학과 아니다. 그다음 대학원 한 학기 만에 유학은 아니다. 네, 그래서 박사까지는 아니다. 박사는 아니다. 석사까지 하고 빨리 네. 취업을 하자. 그러고 이제 노선을 바꿨죠. 네, 그래서 태세 전환이 빠르시군요. 석사 2년 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학부 때는 이해가 되는데 네네. 학부 첫 학기 때 선택하건 이해가 되는데 네. 학부 때 통계를 이미 하셨는데 왜 석사에서 이렇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지 다르죠. 신기하네요. 이제 이게 통계 뭐 나중에도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통계를 생각을 했을 때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통계는 약간 국가 통계 이런 느낌 좀 강하죠. 학부 때까지인가요? 아니요, 그냥 일반인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 네. 저희 부모님 저보고 학부 때 항상 했던 이야기가 통계학과 졸업해서 통계청 들어가면 되겠다. 이 얘기가 설문조사하고 막 네, 이런 거. 부모님들 센서스하고. 생각이 그런 거죠. 네. 그런 통계고 학부 때 또 생각하는 우리가 배우던 그런 통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
그냥 대학원에서 배우는 통계의 또 방향이 조금씩 다르죠. 네, 네. 아무래도 학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학적인 것들, 막 음.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좀 안 맞더라고요. 저는 네. 활용, 어떻게 쓸 수 있나, 어떻게 통계를 잘 써서 어떻게 입을 털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거랑 그 박사랑 이렇게 뭐 유학이랑 이런 것들은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빨리 회사를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대학원 있으면서도 공부는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학부 때 그래서 비해서는요. 오히려 학부 때에 비해서 공부를 더 안 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안 하고 대신 막 공모전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그 대학원 동기들이랑 네네. 공모전 같은 거 하고 좀 바깥을 나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공모전이라면 어떤 공모전이에요? 공모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찔러봤죠. 분석 공모전. 네, 데이터 분석 공모전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항상 열리던 공모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스에서 진행하는 것들. 그건 되게 오래된 네, 공모전이죠. 오래된 거죠. 세스에서 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보화진흥원에서 이렇게 뭐 진행하는 것들이 간간히 있었는데 그런데 나가서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대학원 때를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까지 또 공모전 데이터 분석 공모전 인기가 많이 없던 시절이거든요. 항상 지금- 좋은 때였네. 네, 지금은 뭐 지금은 만약에 여기서 저희끼리 막 다 모여가지고 네. 좀 안 돼. 한다 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해도 안돼 안돼. 네, 진짜 예선 넘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모여서 해도 네, 해도 우리가 힘들어요. 가도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진짜요? 네. 와. 바깥에서 막 뭐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이 해도 네. 커트라인 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공모전 귀신들이 있어요. 거기에 최적화되어 네. 있네. 그리고 지금은 공모전들이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참가자 수도 당연히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뭐 본선에 올라가는 팀들을 보면 항상 이 공모전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 저 공모전에 그대로 다 있는 본선에 가보면 그런 식이었거든요. 다 쓸고 다니는구나 막.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본선에 20팀이 올라가는데 참가한 팀이 30팀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러면은 뭐 적당히 쳐내고 하다 보면 그 멤버들이 비슷한 멤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심사위원들의 레벨이 달라졌어요. 그때 그 그때랑 당시에는 지금이랑? 빅데이터 분석 때문에 심사를 누가 볼 거예요? 전문가가 많지 않은 시대에. 음. 근데 지금은 업계에서 뼈가 굵은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니까 음. 훨씬 어렵죠. 그럴 수도 평가받기가. 있겠네. 경도님이 학부할 때는 빅데이터 이런 용어가 잘 없었을 것도 같은데. 없었죠. 그쵸? 네. 저희 네. 대학원 들어갈 때쯤부터 이제 뭐 생기고 대학원 음. 나올 때쯤 한국에서 뭐 거의 뭐 열풍. 피크를 그러면은 떴으니까. 이게 취업이 잘 될 거다 해서 선택하신 건 아니고 그냥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재밌어서. 네네 재밌었죠. 오. 재밌었죠. 학부 때까지는 오히려 아, 학부 때까지 진짜 재밌었어요. 엄청 과거 분사로 아 말씀하시네. 예. 정확한 그 시점을 딱 찍어서 헤드피피로만. 했었다 했죠. 그렇군요. 그러면 졸업을 하시면 그러니까 석사를 졸업하시기 전에 빨리 이제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졸업을 하시면서 이제 공모전도 나가시고 졸업하시기 네, 전에. 당연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네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학부를 졸업할 때는 당연히 유학을 가고 공부를 더 할 거니까 대학원을 갔던 거고 대학원에서 유학을 안 갈 거라고 판단한 순간 선택지는 취업밖에 없죠. 그렇죠. 네, 쉬거나 취업인데 아니면 집에 가서 뭐 고기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세 개 중에 하나인데 그건 네. 또 심한 아니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바깥을 나가야 되겠다, 뭐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갈까가 중요한 거죠. 그쵸. 어떤 회사가 갈까 중요한데 저희가 졸업할 때는 카드사가 최고였어요. 지금도 꽤 지금도 선호도가 좀 높긴 한데 지금은 보면 IT 업계들이 좀 선호도가 지망이 높죠. 네.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가 일지망이고 그다음에 뭐 금융권 이렇게 넘어오는데 저희가 졸업할 때는 그런 네이버, 카카오가 아직 그렇게까지 크기 전 거의 창업 시점이에요. 네, 좀 많이 크지는 않을 때라서 특히 카카오 이런 데는 그리고 그쪽 시장이 막 그렇게까지 성장하지 않았던 네네. 지금처럼 무르익지 않았던 시기라서 2010년 초반 때쯤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카드사를 가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원서라고 안 하는데 뭐라고 하죠? 지원서. 지원서. 예, 원서라고 보통 하니까. 원서 자소서 이런 거 자소서 많이 안 같은 썼어요. 거. 회사도 세 군데. 이야. 세 군데 써서 어차피 뭐 쓰면 갈 거니까 뭐. 수액이네 수액. 대면 가고 안 되면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대학교부터 군대 논스톱으로 그다음에 해서. 석사까지 딱 전혀. 8년을 한 번도 안 쉬고 엄청 너무 열심히 산 거예요. 그래서 안 휴학도 되면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대단하시다. 안 되면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못 쉬셨죠. 하나 딱 됐어요. 네. 셋 중에 하나가 셋 중에 됐어요. 두 개는 그냥 아예
이제 서류에서부터 네, 떨어졌고, 네, 네. 그 다음에 하나가 잘 돼서 네. 삼성카드. 아, 직군이 뭘로 마케팅 직군이요. 마케팅 직군이요? 선택지가 많잖아요. 들어갈 그때는 때는 분석가라는 포지션이 없지 없죠, 않았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마케팅 삼성카드는 마케팅 직군 안에 거기에 보면 데이터 분석 포지션이 팀이 따로 있었죠.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면 크게 보면 영업,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신용 쪽 RM. 어쨌든 이렇게 하는 있거든요. 일은 다 비슷할 텐데. 좀 다른 다르긴 데이터- 하죠. 아, 다르긴 네. 하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직군이 크게 보면 그래서 그 금융권에서는 마케팅 쪽이랑 그다음에 RM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이 될 텐데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은 좀 닫혀 있는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마케팅 쪽은 좀 열려 있는 느낌이니까 네. 마케팅으로 지원을 했죠. 네. 그래서 삼성카드에서 그럼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신 2년 딱 있었어요. 2년이요? 네. 어. 삼성카드 오래 안 계시고. 삼성카드 들어가자마자 이거 아니다. 잠깐만요. 여기 삼성카드 분들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 이거 방송이에요. 항상 야,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 말걸. 밖에서 생각하는 것과 안에서 생각 들어가서 느끼는 것 다르거든요. 직접 뭐가 그렇게 네, 별로였어요? 야, 그러지 마. 근데 이거는 모든 직장인이 다 느끼는 거예요. 네, 퇴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하지만 이제 그걸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냐 아니냐 그게 차이가 크죠.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차에 이제 제 아는 지인이 패스 캠퍼스에서 이제 강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갑자기 강사 자리가 비어서 저한테까지 돌고 돌다가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죠. 아직-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네네네. 퇴사하시기 이전에. 퇴사하기 이전에 그래서 아. 네 그래서 퇴사를 고민하던 차에 음. 잘 갈아탄 거죠. 아, 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네네 그렇습니다. 머릿속으로 막 내가 이걸 선택하면 잘 될 확률과 빨리 나가야 되겠다는 걸 계산해가지고 그게 통계죠. 태세 전환하자. 의사결정이 빠르죠. 기회주의자라고 하죠 보통. 아니죠. 우리가 적당히 머리를 잘 써서 네. 확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쵸. 어느 게 더 나을 것인가. 그러면 그때 삼성카드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분석가 혹은 강사로 전환하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네, 이동하신 네, 거네요. 근데 삼성카드에서 일을 하실 때에도 네. 통계학 전공할 때 공부했던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셨나요? 사실 우리가 이게 뭐 뒤에 나올 이야기들과 좀 맞닿아 있는 것 네네. 같은데 우리가 통계라고 하는 학문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국가 통계를 아까 말씀하신 센서스 같은 걸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을 써서 사람들을 시켜서 이 집에 몇 명 살고 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인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하는 거, 그러니까 목적인 거죠. 조사원 분들을 써서.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 설문조사도 똑같잖아요. 네네네네. 돈을 써서 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줘서 많은 사람들이 설문에 참여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네. 그런 통계가 있고 음. 나머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통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것들이 있죠. 예측 이런 거. 그렇죠. 예측은 그러니까 확률이 들어가는 순간 다 예측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통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있는 현실을 파악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엄청 큰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쓰는 막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확률을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가 있었던 카드사의 업무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진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파악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아. 네, 지금 예를 들면 카드사의 회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네네. 를 보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너무 힘들었던 건 뭐냐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런데 특히 금융권 회사들이 또 유독 그런데 한국 회사들이 이제 KPI 이게 뭐 키 퍼포먼스 인덱스인가? 네 맞아요. 그렇죠. 키퍼먼트 인덱스. 네. KPI 중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숫자를 맞춰가는데 모든 그 우리의 역량을 집중을 하는 거죠. 숫자가 인격이다. 뭐 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숫자가 맞으면 숫자가 맞아 떨어지거나 뭐 맞아 떨어지고 숫자를 달성하면 모두가 행복한 거고 그게 아니면 모두가 슬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지향적인 게 아닌 거예요. KPI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를 보는데 좀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예를 들어 업무 시간이 100시간이다라고 해보면 마케팅을 밖에서 대학생 때 뭐 그다음에 학교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마케팅을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 우리 고객들에 대한 고민들, 우리 그렇죠. 상품에 대한 고민들, 심리학적인 네. 접근 뭐 이런 거.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누구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면 반응률이 좋아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카드사에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제 업무를 보면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황 혹은 과거에 대한 파악이 절반 이상인 거예요. 그 숫자 만들어내고 찾는 거. 네.
대부분이었고 그 나머지 업무들을 보더라도 요즘에 뭐 워낙 이제 다들 많이 쓰고 있으니까 모형 같은 걸 쓰면은 어떤 사람이 반응을 잘할까 이런 걸 예측하는 모형들 손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쉽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운 사람이니까 석사까지라지만 석사까지지만 그래도 배운 사람이니까 네. 그런 간단한 모형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마케팅 대상자 어떻게 뽑냐? 예를 들면 뭐 이마트 혜택이 나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그냥 지난달 이용 실적만 보는 거예요. 지난달에 뭐 얼마를 썼느냐. 뭐 3개월을 보는 거죠. 3개월 동안 봐서 마트에 쓴 적이 있는 사람 그렇게 중에서 단순히 이마트 안 쓴 사람 이런 것들 그냥 엄청 단순한 로직으로 뽑는 그냥 거죠. 산술 통계, 뭐 기술 통계 이런 거. 그 흔히 말하는 이제 SQL이라고 하는 도구를 써가지고 우리 회사의 DB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는 데이터에 그냥 단순 요약만 해서 대상자를 뽑는 거예요. 그 yes, no의 문제인 거죠. 네네. 3개월 동안에 뭐 얼마 이상 쓰면서 뭐 마트 이용 실적이 있으면서 이마트 안 쓴 사람한테 이마트 혜택을 줍시다. 통계학을 적용했다고 볼 수는 없는 없죠. 거군요. 굳이 통계를 안 배워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괴리가 좀 그런 있으셨겠네요. 상식적으로 하는 거네요. 네네. 일반 네.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누구한테 혜택 주면 좋을까 했을 때 그냥 고민 없이 떠오르는 토마스 쓴 사람 네. 뭐 이런 거죠. 네. 굉장히 1차원적이네. 네, 1차원 진짜 1차원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물론 그 업무 자체가 또 우리가 따지다 보면 많죠. 복잡하긴 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저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냥 단순 잡무에 가까운 거예요. 네. 근데 또 KPI로 엄청 쪼이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내 능력이 아깝다 여기 있기에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죠. 오늘 김 팀장 장난 아닌데. 오늘 제가 보통 안 저런데 오늘 박 박사 역할 해가지고 제가 예. 네. 원래 박 박사님이 좀 박 박사님 오셨으면 네. 아마 울고 갔을 아니 경덕님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나가셨을 거야. 경돈이 안녕하세요 이게 한마디 못하셨을 거야. 근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음. 실제로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신입 사원이라서 안 맡겨진 걸 수도 있지 않나요? 2년 차까지는 기술 통계 분석이나 해 무슨 모형을 만들어. 근데 짬도 안 차는데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나요? 그 선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언젠가 저 일을 하게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 정도 레벨로 그 큰 조직이 일을 했을까? 진짜로? 근데 회사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는 엄청 단순한 것들이 쌓여서 생각보다 엄청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막 복잡한 모형을 막 많이 쓴다고 해서 그 회사가 잘하는 회사냐 좋은 회사냐 그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단순하게 해서 어느 정도 회사 규모가 유지되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우리가 물론 직장에 다니면서 뭐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또 많이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자기 개발, 내가 얼만큼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를 보는 건데 돈은 사실 뭐 금융권들이 항상 연봉이 나쁘지 않으니까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매우 많이 높죠. 높으니까. 예, 많이 높죠. 그렇죠? 돈의 문제는 없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런 고민이 많았던 거죠. 자기 개발. 난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냐? 내가 5년, 10년이 지났을 때 뭘 할 수 있냐 보는 건데 되게 멋있게 말해서 기분이 나쁘네. 이게 데이터 분석으로 먹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야. 멀리 보시면 먹고 사는 건 난 신경 쓰지 않는다. 네, 먹고 살만 하시잖아요. 아니요, 근데- 전 아직도 배고파요. 아니 근데 그 이제 커리어를 전환하실 때 주변에 걱정 많지 않으셨어요? 걱정 많죠. 그러게요. 거기서 나온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다 말릴 거 다 같은데요. 말리죠. 삼성카드를 대부분 다 말리죠. 때려치다고 특히 부모님 말리시고 제가 입사하고 바로 결혼을 해서 네네. 네, 장인 장모님도 당연히 말리고 그러니까. 네, 그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아는 회사인데 그치. 네네네. 나온다고 하면 그게 또 되게 걱정하죠. 큰 자랑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부모님한테는. 삼성 다닌다 이거죠. 그냥 끝나잖아요, 거기서. 네. 저기 그- 통영에서는 삼성 다닌다 하면은 난리 나죠. 회사 다니고 계실 때 결혼하셨어요? 네네. 1년 차에 바로 하셨다고. 커봐. 이 사람아. 커봐. 그 원래 연애를 하셨겠지. 네, 연애했죠. 연애 오래 했죠. 근데 삼성 들어가서 결혼하셨다. 그러니까 아내분이 네. 괜찮은 애라고 그때 판단하시고.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려를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불식시키면서 네. 설득을 하셔서 전환을 하시고 지금은 만족하고 계신 거잖아요. 데이터 네, 분석가로서. 지금은 만족하죠. 어. 네, 지금은 만족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네. 엄청 커졌잖아요. 그렇죠. 네, 커졌는데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인력은 부족하다. 네. 이런 이야기 항상 나와서 그렇더라고요. 네, 되게 이제 뭐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많이 보면 데이터 분석 쪽에서도
뭐 하드웨어적인 쪽은 제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적인 쪽을 보면 주로 기업들이 돈을 쓰는 데가 프로젝트, 그쵸.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나 아니면 교육 교육. 쪽인데 그 두 개가 네, 둘 다 사람이 부족하죠. 네, 교육할 수 있는 강사도 많이 부족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분석 인력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괜찮죠. 그러면 몇 네. 년째 지금 되신 거예요? 분석가로 전환하신 지? 지금 제가 항상 잘 세봐야 되는데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퇴사를 몇 년에 하셨어요?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육아하느라 아 육아하느라고 요즘 꽤 바쁘셔서. 이제 한 5년 차인 아. 것 같아요. 네. 그 최 반장님이 혹시 잘 모르실까봐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저도 기업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데이터 분석가 강사 중에 거의 지금 투탑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진짜. 네네. 메시랑 호날두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호날두는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누가 호날두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평가나 이제 교육생 입장에서 그리고 혹은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 진짜 잘하시는 두 분이 우리 앞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경례지 아까 말씀하시던 것 중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어쨌든 그러면 퇴사하신 뒤로는 이제 교육 강의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수강생들을 이제 뭐 이론표 쪽으로 이제 키워내셨고 어쨌든 근데 왜 계속 부족할까요? 사람이 부족한 이유 그렇죠. 네. 왜 현업에서는 아직도 부족하고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왜 얘기를 그렇게 할까요? 제가 요즘에 보면 이제 뭐 패스 캠퍼스든 아니면 뭐 어떤 엄청 다른 많이 다양한 늘었잖아요. 형도로 네. 이제 대학생들 교육을 좀 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럼 대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희망이 있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 시장이 뭐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 인력이 계속 부족하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도 그랬거든요. 대학원 졸업하고 원서를 썼을 때 뭐 저는 3개밖에 안 썼지만 제 동기들 엄청나게 원서를 많이 썼거든요. 네네. 근데도 그 중에 전부가 바로 취업을 했던 건 아니고요. 통계학 출신 네, 중에서도 통계학과 석사 출신인데도 전부가 취업을 바로 했던 것도 아니고. 나 정도는 돼한다. 내가 하고 싶었는데 네가 다 못하냐. 아니 근데 그것도 있고. 그것도 저는 이제 있잖아. 복불복이죠. 로또가 1등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복불복의 영역인 거고. 운이 좋았다. 예. 나는 운도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고 요거를 극복을 해야죠. 아, 예, 이거 극복해야 극복을 하고. 잘하고 계세요. 예. 그냥 못 들은 척 하지. 아예. 라디오 스타 같지 않나요? 아예. 극복을 잘 가면 됩니다. 다 일일이 응대해주지 마세요. 아예. 헤드폰 빼셔도 돼요. 헤드폰 빼도 들리잖아요. 아니면 잭을 빼세요. 헤드폰을 끼고 잭을 빼세요. 아, 네네네. 근데 이게 그게 그때 취업을 한 친구들도 보면 다 여러 개가 돼서 간 친구가 없었거든요. 다 하나 돼서 취업을 했던. 아 대부분 그래요? 네, 그렇거든요. 지금은 더 심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기업들이 막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인력은 그냥 대졸 뭐 신입이 아닌 거예요. 아 진짜 하이급.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당장 우리 회사를 들어와가지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사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모든 기업들이. 신입이면서도 아니요, 그러니까 신입이 아닌 거죠. 다 원하는 인력은 다 경력직인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우리가 딱 이름을 들었을 때 아는 회사에서 네. 혹은 뭐 유명한 연구실에서 이미 다 할 거 해보고 다 어느 정도 경험 갖추고 능력 갖추고 우리 회사로 와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액션을 해서 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 인력들이 계속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직무는 신입이 들어간 직무가 아니라 지식과 경험이 좀 쌓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직무.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이 그런 거죠. 역설적으로 교육이 잘못된 거인 건가요? 그것보다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 아무래도 경험이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 크거든요. 경험. 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뤄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서 점점 역량이 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실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신입 사원들을 받아서 차근차근 키우는데 지금 관심이 있기보다는 당장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바깥 시장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네. 뭐 AI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막 바깥 시장이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인사 담당자를 생각하거나 혹은 어떠한 그런 AI와 관련된 부서에 뭐 위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뭐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5년 10년 후에 AI를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당장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다들 밑에서부터 사람들을 채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액션을 해야 되니까 다른 회사에서 잘하는 사람들 데려오기 바쁜 거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인력은 누가 키우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우리가 밖에서 밖에서 좀 크게 넓게 봤을 때 중요한 거는 많은 회사들이 뭐 대졸이든 뭐 대학원 졸이든 다양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게 뭐 전공이든 비전공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분석 경험을 통해서 인력들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들 회사들이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당장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네, 당장의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괴리가 생기고 뭐 우리 생각하는 것들에 격차가 생기다 보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취준생 입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엄청 열심히 준비했는데 취업은 안 되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데이터 분석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되게 경제 성장률이 낮은 시기잖아요.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력에 투자를 하고 뭘 키우고 이럴 수 있는 시점이 지금 이제 지난 거죠. 당장에 돈을 뽑아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건 분석가만 그런 게 아니라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자도요. 네, 그러니까 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또 회사들은 개발자 구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똑같은 이상한 맥락에서. 거죠. 네, 컴퓨터 학원 엄청 많잖아요. 코딩 가르치는 것도 엄청 많고 자격증들도 굉장히 많은데 인력난은 여전히 구인난도 여전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든 전문 분야가 비슷하게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뭘 전공했다고 취업이 잘 되거나 이런 게 정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뭐 AI나 머신러닝 이런 거 초등학생부터 가르친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곧 이게 누구나 좀 필수로 알아야 되는 공공재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면 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지금 만약에 누가 전공을 선택하는데 통계학과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저 추천하죠. 네, 추천하세요? 어떤 네. 면에서? 왜냐하면 다른 학과보다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도 네. 그래도 네, 취업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취업할 확률 기본 통계학과 출신이 다른 조건들에 비해서 낮죠. 상대적으로 좋다. 네, 낮죠. 절대적으로는 높지 않을지 몰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건 모든 학과 어떤 출신이 다 힘들죠. 다 힘들긴 한데 그래도 통계학과 출신이면 더 많은 그래도 막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무턱대고 통계학과 가면 당연히 너무 힘들겠지만 내가 뭐 수학도 관심 있고 통계라든가 이런 머신러닝이라든가 알고리즘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뭐 통계학과, 산업공학과, 뭐 컴퓨터공학과 이런 곳에 진학하는 게 엄청 좋죠. 복수 전공 정도로도 괜찮나요? 저는 많이 추천을 합니다. 복수 전공도. 네, 그 많이 듣고 있죠. 많이 경영학하면서 통계학, 네네. 경제학하면서 통계학. 그 케이스가 네네. 제일 많지 않아요? 네, 많죠. 학교에 가봐도 많죠. 옛날에는 복수 전공하면 이도저도 잘 모르는 느낌이란 그 약간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경영학이 되게 뜨는 학문이어서 그렇죠. 영어 맞아요. 영문학하면서 경영학 맞아요. 뭐 이랬는데 요즘은 다 그 통계 쪽으로 이제 네, 맞아요.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걸치려고. 네, 네. 그게 엄청 많고 통계 아니면 컴공 하나씩. 네. 그리고 요즘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이런 자격증은 취업 준비생들이 뭐 반드시 따야 되는 막 그런 자격처럼 여겨지고 있으니까. 근데 뭐 자격증은 제 생각으로는 자격증일 뿐. 네. 자격증일 뿐. 네. 자격이 아니죠. 그렇죠. 원래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 경험을 쌓고 역량이 있는 분들이 이 정도 실력이 됩니다라고 하는 자격을 증명해 주는 게 자격증인데 네네. 한국에서의 자격증은 그게 아니니까 사실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어떤 기업도 뭐 우대를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 경덕님은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은 별로 추천하진 않으세요?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그쵸. 차라리 그냥 공모전 하나라도 더 해봐라. 제가 뭐 대학생들 뭐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아예 기본 지식이 없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네. 이게 통계를 모르고 그냥 호기심으로 한번 들어와서 저랑 같이 뭐 이틀이면 이틀, 뭐 짧게면 뭐 4시간 이렇게 진행해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어보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짧게 뭐 4시간, 뭐 이틀, 3일, 뭐 2주 했다고 해서 이게 뭐 굉장한 걸 배웠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걸 당장 써먹기는 좀 힘들다. 그래도 그 아주 낮은 실력이긴 하지만 기업들이 취하는 공모전 같은 거 가서 데이터라도 다운받아보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생각을 해보고 살펴보고 뭐라도 그래프 하나라도 그려봐라. 그게 차라리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실제 분석을 어떻게든 해보는 게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걸쳐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영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항상 영어랑 빗대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뭐 어린이부터 뭐 중학생, 고등학생 다 코딩 교육을 한다고 해요. 우리 영어 교육도 똑같잖아요.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영어 오래 배웠지만 영어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한국에 그렇죠. 있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10년 넘게 정규 교육 과정에서 영어를 배웠지만 외국 나가면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네, 영어 뭐 우리 뭐 토익 점수도 있고 토플 점수도 있긴 하지만 실전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 우리한테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뭐 방법 알려주세요라고 해보면 하는 게 외국인이랑 만나서 아니 여행을 가서 영어를 써봐라라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거랑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직접 해봐라. 네, 복잡한 문법, 복잡한 이런 것보다는 일단 나가서 부딪혀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뭐 틀리면 틀리는 대로 해봐라. 외국 가서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쵸. 이런 거죠. 예, 그게 똑같이 데이터 분석에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복잡한 알고리즘 이론을 알고 있다. 그게 생각보다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실제 그 알고리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경험이 없으면 그 상황 파악 자체를 못 해요. 아,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알고리즘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작은 거라도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면 힘들면 요즘에 보면은 뭐 다양한 그 소셜 미디어에서 보면은 공모전 같은 거는 다 네. 팀원 많이 구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 된다라고 해보면 막 잘하는 사람들끼리 어쩔 수 없이 잘하는 사람들끼리 편을 먹겠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못하는 사람들끼리라도 우리끼리라도 모여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뭐라도 경험이라도 네, 쌓이니까. 우리 입상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경험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의 경험을 쌓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조금 이제 제가 통계학에 대한 소개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통계학을 그러니까 통계학을 대학교 때 전공으로 선택하려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인이시지만 통계학이라는 게 뭘까라고 궁금해하시면서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통계학이 뭐 어떤 걸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되나요, 우리가? 통계를 통계를 어렵죠. 배우지 않을까? 와 이거는 네. 이거는 교수님한테 물어봐. 그래요? 교수님들도 야 어렵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럼 통계를 공부하게 되면 네. 뭘 공부하게 되나요? 그 학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되게 통계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제 생각으로는 확률인 것 같아요. 확률. 네, 확률. 확률이 왜 중요한 건가요? 확률은 이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의사 결정을 하죠.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보면 뭐 경제학과를 갈까 통계학과를 갈까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머리가 엄청 빨리 돌아가면서 어떤 선택이 나한테 좋을까, 나한테 미래 뭐 효용 가치가 가장 클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굴리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네, 해요. 방법,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근데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보면 다 미래지향적인 거거든요. 아, 그렇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음.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내 미래가 바뀔 것인가, 이 미래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서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통계라고 하는 학문인 거죠. 근데 그 중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확률. 확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많은 분들이 특히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다 통계 공부는 어느 정도 하셨거나 아니면 서점 가서 책이라도 하나 사서 보려고 하셨는데 노력은 한번 해봤죠. 예. 그분들이 이제 사는 책이 보면은 뭐 알기 쉬운 기초 통계학 책을 보게 알기 되죠. 쉬운. 이미 책 이름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뭐라고? 다 보면 모든 통계학 기초 통계학 책은 무조건 다 알기 쉬운이에요. 쉽게 배우는 네, 데이터 뭐 분석 이런 거. 그런 거죠. 근데 데이터 분석은 괜찮은데 기초 통계학 책을 보면 네. 목차가 어떻게 되냐면 확률과 분포, 네. 추정과 검정 이렇게 맞아요. 나가는 다 거예요. 그렇게 돼 네. 있어요. 그것도 보면 다 확률과 관련된 주제들이거든요. 네. 네. 전공 교재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교양서도 대부분 개론서도 그렇죠. 개론서도. 보통 비슷한 순으로 흘러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되게 좀 주춤주춤하게 돼요. 일반인들이. 네네. 네. 왜냐하면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순간 왠지 분포, 우리 뭐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이런 거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막 추정, 검정, 뭐 p-value가 어쩐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확률이었으니까 네네. 고민되지만 그런 거 말고도 다양한 확률들을 다루는 게 통계학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배울 수 있는 그 통계학에서 배울 수 있는 확률에 대한 부분들이 그 알기 쉬운 기초 통계학 책에서 배울 수 있는 확률과 분포 이 정도 조금 나가면 추정 검정이다 보니까 좀 겁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밖에서 많이 쓰고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보면 다 확률에 대한 접근이거든요. 네네. 네. 이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뭐 처음부터 뭐 없었다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통계학에 사실 그쵸? 기반을 네. 두고 있잖아요. 대부분 모형들이 다 겹쳐요. 이게 뭐 문과에서 나왔니, 이과에는 통계학과에서 나왔니, 산업공학이니, 뭐 컴퓨터공학이니 이렇게 막 자기들 막 주장을 많이 하는데 엄청 많이 겹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가 원조인지 알 수 없는 맛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주제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 다 확률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사기칠 확률이 높을까를 모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물론 우리가 통계라고 하는 학문을 생각을 했을 때 뭐 저희 부모님이 대표적이지만
되게 아까 말씀드렸던 집계 중심의 통계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들 뭐 통계학과 학부나 그다음에 대학원을 가서 배우는 것들을 보면은 되게 확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집계하는 미래 거랑 중심이다. 확률을 구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완전 다르죠. 대상이 다르잖아요. 집계는 현실, 음. 빨라봐야 현실이고 대부분 다 과거에 대한 관심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집계가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센서스가 인구 대표적인- 센서스. 네, 이제 집계가 되겠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되게 다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센서스가 시작된 것들을 목적을 보면 다 세금 걷기 위한 거거든요. 네네. 이 집에 뭐 사람 몇 명 있냐, 음. 이 밭 뭐 누구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구 거 밭이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세금 거둘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음. 근데 그건 보면은 지금 현실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뭔가 국가가 관리를 하기 위한 거고 얘는 미래에 대한 초점이 아닌 거예요. 미래 우리가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밭의 주인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아닌 거죠. 예, 현황 파악에 대한 것이 좀 집계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게 나머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통계가 통계죠. 그거고. 네.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그다음 학문으로서 통계를 보면 조금 더 미래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아마 학교 다니시면서도 네. 통계학을 선택했지만 네. 예를 들면 경덕님은 아까 표현하시기로 수학을 좋아하는 문과생이라고 네, 표현하셨는데 통계학을 선택하고 학부부터 내가 잘못 들어왔다라고 후회하는 동기들도 많이 보셨을 거 엄청 아니에요. 많죠. 네. 그러면 이제 통계학과를 갈까 말까라고 고민하는 그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런 성향이면 통계학과 선택해도 좋은 커리어를 밟을 수 있는데 이런 과라면 통계학은 좀 제고해봐야 된다. 이렇게 성향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혹은 뭐 재능? 학문에 대한 재능이라든지 체중이나 키나 뭐 180 돼야 이제 네네. 통계학 할 수 있다. 180 넘으면 통계학과 가면 안 되죠. 네, 그럼요. 통계학과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지지하는 정당 무슨 말이죠? 마무리 잘하시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학이 좀 크죠. 수학이 커요. 네, 수학이 좀 큰 편이죠. 왜냐하면 확률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말로 푼다기보다는 다 수학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겠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숫자를 다뤄야 되니까 수학이 좀 크죠. 그래서 이게 사실 공부를 하려면 끝이 없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회귀 모형, 회귀 분석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알고리즘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회귀 모형 만들면 선형 회귀라고 하는 거 하려면 선형 대수가 좀 알아야 돼요. 막 역행열인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선형 대수를 알아야 되고 미분적분도 네. 당연히 알아야 되고 하다 보면은 증명 같은 부분도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럼 해석학 이런 것들도 맡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밑바닥부터 쌓아 올라가려고 하면 너무 힘든 학문이에요. 네. 네. 아무도 안 가게. 어떻게 오늘 이후로 통계학에 아니 근데 그러면은 통계학과에 가는 문과생들은 네. 수학을 좋아하는 문과생들이란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주제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가 보니까 그렇다 느끼는 게 대부분이죠. 모르고 왔다가 네. 근데 저처럼 수학을 좋아하는 동기들 많지 않죠. 아니 동기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봐도 네네. 문과생 중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과를 갔거나 네네네, 뭐 그런 그렇죠.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가 회사 다니는 게 뭐 일하는 게 재밌어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다녀야 되니까 다니는 거죠. 그 집을 맞고 싶었어 지금. 통계학과 갔으니까 다니는 거죠. 아. 네. 근데 힘들죠. 힘들지만 가는 거죠. 근근히 해서 막 뭐 어떻게든 하나씩 배우고 해서 가는 거죠. 수학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통계학은 하고 싶다 이러면 안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래도 가능하죠. 네. 그러면 말씀하신 뭐 미적분이라든가 네. 선대라든가 이런 걸 몰라도 공부할 수 충분히 있어요? 가능하죠. 네.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밑바닥에 그런 게 있는데? 밑바닥에 있지만 몰라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밑바닥에 좀 네. 올라 된다요. 예를 들면 영어를 배울 때도 이게 제가 말하면 선형대수 이런 것들은 진짜 밑바닥이기 때문에 접두사, 뭐 전미사 이런 의미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어원이 뭐 프랑스 쪽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오형식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느낌이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수학 쪽에 있었던 선형대수라고 본다라고 해보면 그런 거 알면 더 좋죠. 영어 단어를 외울 때라도 뭐 접두사, 전미사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알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그렇죠? 느낌적으로 네, 이해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몰라도 네. 그냥 단어를 외우면 돼요. 똑같거든요. 언제 무슨 단어 쓰는지만 알면 되니까. 수학을 알면은 당연히 좋겠죠. 왜냐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더 뭔가 더 쉽게 받아들여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몰라도 그냥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것만 해도 충분하긴 하죠.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모형을 쓴다는 건 거의 야매 아닙니까?
세상 야매가 아닌 건 없다. 아니라고 안 하시네요. 제가, 야매가 아니라는 게 아니군요. 제가 여기 오늘 제목이 우리가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했지만 야매다. 나 역시도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석사하면서 공부를 많이 안 했거든요. 아니 그래도 제가 통계학 전공자인데. 정확한 제목은 진짜 가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진짜 야매가 나타났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야매하고 야매. 그런 거죠. 찐야매가 나타났다. 네. 아, 근데 제가 방금 김 팀장께서 말씀하신 케이스가 딱 저였거든요. 네. 예. 어떤 케이스? 수학은 안 수학을 좋아하지만. 안 좋아하고 싫어하고 진짜 모르는데 패스트 캠퍼스에 갔었어요. 그래서 꽤 비싼 돈을 내고 네, 비싸죠. 예, 데이터 그 종합반 과정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와 수강생 경험자가. 맞아요. 다 연결돼 있네, 여기. 스쿨을 들으신 거예요? 예, 스쿨 육- 과정을 네. 네네네 네. 썼었는데 근데 힘들었던 게 이게 뭐야? 웬 수학이 이렇게 많아? 맞아요. 라고 네. 하면서 좌절을 느끼고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했거든요. 뭐 끝까지 있었긴 하겠지만 근데 실제로 학부를 가는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고등학생이나 뭐 이렇게 있으면은 후회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학부에 가서 그러니까 수학을 할 수는 싫어하는데 있지만, 통계학을 하고 싶은데 가면 후회할 수 있지 않겠나. 네네. 아니면은 저 같은 현업자이다가 수학 개뿔 모르지만 요새 학원 많으니까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후회할 것 같거든요. 근데 데이터 이게- 분석 학원을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맞 데이터 분석 학원. 통계학은 아니죠. 이게 예. 밑바닥으로 가는 건 좋아요. 네. 근데 욕심일 수 있는 거죠. 특히 직장인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학 전문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아닌데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어서 들으시는 분이 R, 파이썬 이런 분석 도구를 배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렇죠. 네네. 수학까지 파고드는 거는 사실은 이건 도가 지나친 게 아닌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 예. 이거는 남의 밥그릇 뺏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마. 도의적인 선이 있는 거죠. 그분들은 수학까지 하면 안 되죠. 니네가 그런까지 하면 난 뭐야. 도구를 배우셔야죠. 그건 도구의 입장, 철저히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도구를 배우러 간다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듣고 있다라고 해보면 고등학생 아직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근데 학교를 가면 좋은 게 요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중전공, 복수 전공 이런 것들 많이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중전공, 복수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과 수업을 들을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수업을 들으면 학점 거의 깔아주는 역할로 가긴 하는 거겠지만, 그렇죠. 통계학 전공자들의 예. 그 들어봄직하다라는 거죠. 들어봄직해요. 점수는 안 나올지언정. 저는 사실 수학과 이중전공을 했거든요. 수학과를요? 네. 통계학과 학부 있으면 통계학과 하고 그다음 수학과 이중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학도 듣고 선형대수도 하고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학부에 있으면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워놔야겠다, 들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걸 재밌게 들으신 거예요? 재밌지는 않았죠. 근데 열심히 했죠. 학점은 괜찮습니다. 재미는 없었는데 오히려 학점은 통계학과보다 수학 학점이 좋아요. 진짜요? 네. 있다. 나는 별로 안 좋아해도 점수 이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되게 수학을 좋아했다니까요. 통계는 힘들었어요. 경쟁이 재밌는 게 위트 속에 되게 좀 중요한 이야기 막 숨어 있고 그냥 하는 말 같은데 자랑이 막. 아니 코어에는. 내가 한다고 니네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부 때까지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플러스 충고하는데 밥그릇 뺏지 말라는 얘기도 막 들어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저도. 그리고 진짜 하나 궁금한 게 네. 제가 그런 질문 가끔 받고 저도 고민하는 게 저도 데이터 분석 쪽 관심이 있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최 반장님처럼 수학을 문과 때 좀 안 좋아해서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안 좋아해서 문과 가기도 했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는데 요거 넘어서기는 되게 힘든 그 벽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있죠. 네. 수학에 정말 재능이 있어야 이해가 빨리빨리 되는 영역이 이제 벽 같은 게 있는데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학과에 입학한다는 거의 장점은 바닥부터 그래도 체계적으로 내가 그걸 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배우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방통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저도 사실 네. 좀 고민해요. 네. 추천하는지. 네, 직장인들이 방통대 통계학과에 들어가서 그래도 어떤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통계학 전공자 입장에서. 제가 방통대를 네.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네. 어떤지를 선뜻 추천드릴지 혹은 어떻게 평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네네. 어 직장인으로서 그런 학부를 다시 이수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말씀해 주신다면. 예, 그런데 저는 비추입니다. 비추예요? 지금 주 50이시겐제와 함께 우리 가정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네. 예, 방통대 가지 마시고 가정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진짜 깊이를
위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막 선형대수나 이런 것들도 깔리는 거고 그 위에 더 많은 것들이 사실 더 위에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밑에서부터 판다고 해서 그게 뭐 통계라든가 이런 거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되게 중요한 네. 이야기. 이게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또 공부를 오래 해야 돼요. 아.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저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 아. 네. 학부 때 진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느낌적인 느낌만 대충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 감만 있는 거지. 막 저도 이렇게 막 연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학과에서 배운 것과 통계학과에서 배운 것이. 근데 우리가 뭐 지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나이. 우리가 그때처럼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는다. 정말 공감하네요. 네. 두 번째는 시간. 음. 우리가 방통대에 온전히 내 시간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직장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렇죠. 뭐든 이게 몰입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얼마 안 되고 맞아요. 쓸 수 있는 네. 시간도 많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얼만큼 효과가 있을까라고 네네. 하는 게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업무에 통계학을 좀 활용하면서 네.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기를 추천하세요? 전공을 하는 건 아니고 네, 저는 일단 도구 중심이 맞는 것 같아요. 도구라면 도구라고 하면 그냥 R이든 파이썬이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뭐 엑셀 같은 도구들 혹은 뭐 SQL 같은 언어들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엑셀과 SQL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거 중심의 그 요약 집계 중심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R, 파이썬 이런 도구들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이유는 물론 집계, 요약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뭐 시각화는 당연히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 뭐 웹 크롤링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하다못해 뭐 단어 같은 거 추출해서 워드 클라우드도 한번 그려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도구잖아요. 일단은 도구 중심으로 접근을 해서 내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좀 새로운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걸 했을 때 조금 더 관심 있고 나는 더 깊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은 밑바닥부터 한번 도전해 봄직하다라는 거죠. 그럼 말씀을 좀 제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이미 직장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네. 뭐 굳이 방통대나 아니면 그거에 준하는 교육 과정에 들어가서 거기에 자원과 시간을 쏟기보다는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업무 안에서 도구 중심으로 배워 나가면서 경험을 쌓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지식들을 배워 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네, 조언을 한번 해보고 주시면, 네. 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하다가 좀 막히면 경덕님의 강의를 들어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제 강의는 네. 강의는 강의는 아니죠. 강의 좀 그렇고 제 강의 좀 부끄러워서. 왜요? 제 강의보다는 네. 네, 다른 또 훌륭하신 우리 또 강사님들과 훌륭하신 저자분들의 책도 많으니까 그런 네. 것들 서점 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되게 네. 그 배가 부르셨네요. 경덕님도 책 있으시잖아요. 책은 있죠. 책은 네. 있는데 저희 김 너무- 팀장 책을 얼마나 홍보해 주는데요. 김 팀장님 언제요? 책은 누가? 김 팀장님의 책이 뭐 예를 들면 거의 뭐 베스트셀러라고 친다라고 하면 제 네. 책은 저기 어디 구석에 네. 어떤 서점 있고 어떤 서점 없는 구석에 한 권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책이라고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책도 보면 이게 주제들이 엄청 다르고 네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막 인터넷으로 보지 마시고 오프라인 서점 가셔가지고 네네. 여러 가지 책들 한번 쭉 보시고 보시고. 예, 보고 내 눈에 잘 들어오는 거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업무와 일이라도 관련이 더 있는 거를 선택하셔서 한번 쭉 따라가 보고 뭔가 더 공부하고 싶으면 뭐 온라인 강의라든가 그다음에 더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좀 있다 혹은 회사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패스트 캠퍼스 같은 교육기관에 가보는 게 좋죠. 그런 다음에도 더 관심 있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방통대 가본다 이런 식으로 좀 순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그런데 약간 한국인의 병 같거든요. 제가 수영 배울 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수영을 배우려면 일단은 한번 등록을 해서 가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어디 수영장에 아무데나 뭐 자유 수영을 가가지고 한번 수영해보고 그렇죠. 네. 나 뭐 재밌는 것 같아라고 하면 등록을 하면 되고 하다가 뭐 수영복이 필요하면 수영복 사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풀장비. 수영해야겠다. 바로 풀세트 가는 풀세트 거예요. 가야지. 네. 스킨 스쿠버 한번 해볼까? 장비가 뭐가 좋은지부터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것도 비슷한 거죠.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많은데 그렇구나. 딥러닝 하려면 GPU부터 사야지 무슨. 사실 저도 준비는 해놨는데 그게 뭐 저도 그러니까 뭐 비난할 수는 없죠. 다 그러니까. 근데도 우리가 보면은 뭔가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뛰어들려고 하면은 사실 늦거나 오히려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거든요. 되게 중요한 예, 말씀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거라도 아까 대학생들도 보면은 막 복잡한 알고리즘보다는 간단한 요약, 뭐 시각화라도 한번 해보고 뭐 더 하고 싶은 게 있거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에 통계학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거에 대한 좀 중요성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연결을 아예 안 시키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요즘에 워낙 프로그래밍이 좀 많이 이렇게 쉬워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통계 1도 몰라도 그냥 코드가 돌아가면 돼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사실 아주 기초적인 통계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해석에 있어서도 일단은 통계를 몰라도 다 가능하죠. 뭔가 결과는 가능하죠. 나오잖아요. 네, 그죠? 결과 나오고 어느 정도 해석하는 게 다 가능하죠. 네.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뭐 통계학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중에서 통계를 덜어낸다고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거든요. 네. 다 어느 정도 다 활용 가능하고 다 해석도 어느 정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도 왜 데이터 분석에서 통계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약간 그나마 통계가 조금 더 철학 쪽에 가깝거든요. 철학 좀- 쪽에 조금 더 생각 쪽에 가까워요. 아, 네, 아이디어 쪽에 좀 가까운 게 통계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네네. 나머지 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아. 것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하드웨어 쪽은 소수의 천재가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다 그냥 집어넣기만 결과가 나오게 만들어 줄 거예요. 네네.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 결과가 뭔지 대충 그래도 뭐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서 뭐 오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충 어떤 원리로 어떤 식으로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건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라든가 설명이 필요한 거죠. 회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대로 액션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장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쵸. 보고서 써야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보고서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모형 만들었습니다. 실행했습니다. 뭐 오분류율이 얼마큼 나왔습니다. 정확도 몇 %입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위에서 의사결정 좋다 통과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와서 설명해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때 필요하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학부 때까지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죠? 자꾸 학부 때까지 대학원에서 진짜 열심히 안 했어요. 아. 근데 제가 학부 때 배운 것들로 막 요즘 새로운 알고리즘 나오잖아요. 복잡한 게 나와도 대충 보면 이게 어떤 식인지 설명이 가능해요. 아, 네. 그렇구나. 학부 때 배운 것만으로도. 네. 그러면은 뭔가 뭐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라고 하는 인풋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곳에 넣어가지고 아웃풋을 보는 것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 뒷단에 있는 작업들이 이 아웃풋을 설명하는 것들 붙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통계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제가 아주 기본적인 강의를 할 때 항상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차이거든요. 차이. 네. 네. 데이터 분석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먹기 위해서 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를 확인하려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되게 명쾌한 느낌. 그렇죠. 약간 철학적인 느낌이 나죠. 네. 이게 통계학과와 산업공학과 아니 뭐의 차이가? 아니, 나 목적 없이 이게 얘기해서 지금 문과와 이과의 좀 차이인데 통계학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좀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지금 여러 개를 까고 예. 계시요 왜냐면 우리의 시장이 지금 시장 자체가 네. 너무 하드웨어 중심이라 소프트웨어 중심이 좀 넘어와야 되거든요. 찐이야 찐. 이분. 예. 듣고 있나 기계쟁이들? 뭐 이런 거죠. 박 박사야. 그렇죠. 영혼이 없는 거예요. 기계적인들은 영혼이 없어. 철학 없이. 네. 이게. 철학이 좀 필요해요. 음. 그냥 막 기계를 중시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알고리즘은 진짜 소수의 전문가들이 만든 거죠. 엄청 그쵸. 똑똑한 분들이 만든 거고 그분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만들어진 걸 가져와서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의 원래 있던 어떤 시스템에다가 중간에 부분 하나 집어넣어 아웃풋만 뺏게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나중에 아예 자동화가 되거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왜 굳이 맨날 그렇게 해도 철학적으로 되죠. 사고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 그렇게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그 일을 할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데이터 분석 시장을 보면 하드웨어적인 거꾸로 얘기해 보면 네. 자동화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사람이 철학적으로 사고해서 해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불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 김 팀장님이 생각을 그렇게 박 박사가 얘기한 겁니다. 네. 박 박사. 박 빙의했어요, 박사 빙의 지금. 빙의하신 박 박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뭐냐면 욕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우리 지금 회장님들이 엄청 좋아하는 사고인 거죠. 박 박사 회장님이네. 왜냐면 기업이라면 그렇게 가야죠. AI를 만들어서 회사에 나랑 AI랑 둘이서 일해야지. 를 생각하는 거죠.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딱 이게 말이 맞는 박 거죠. 박사 생각이 모든 알고리즘들이 다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해보면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거 왜 필요하냐?
그 알고리즘 다 돌리면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럼 사장님이랑 잘 만들어진 AI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빅픽처인데 사실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렇게 못 간다라고 보거든요. 못 간다. 네. 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 못 간다라고 봐요. 왜 어떤 면에서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아,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회사라고 하는 것은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 현실로 봤을 때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같은 것도 비슷한 거지. 네. 자율주행차가 사고 났을 때는 그럼 뭐 알고리즘을 탓할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거든요. 음. 그럼 그 책임의 단계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걸 확인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결국에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그럼 결국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쓸모는 없지만 책임지기 위해 그쵸. 있어야 되는 거네요. 예. 야, 인마. 그렇다고요. 아 근데 그렇다고 하시잖아요. 왜냐면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 AI 쪽, 알고리즘 쪽 말고 좀 더 하드웨어적인 쪽을 생각을 해보면 저기 창고 같은데 보면 로봇들이 요즘 일 다 하잖아요. 아마존 네, 같은 네. 데. 점점 대체되고 있다 네, 그러죠. 창고에 있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 거기서의 노동이라고 하는 건 다 육체 노동이잖아요. 네네. 육체 노동 그 창고에서 노동 중에서 거의 90%, 99% 이상이 다 로봇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요즘 그렇죠. 사람이 하는 거는 육체 노동을 생각해보면 거의 없는 거죠. 위험하고 힘든 그렇죠? 일은 다 로봇이 근데 이제 네.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있음으로 해서 뭔가 뭐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처음 시작 부분에서 끝 부분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 그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쪽도 이게 그렇게 빠르진 않겠지만 네. AI가 막 엄청 진화를 하다 보면 점점 사람이 줄긴 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어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예전에 다른 분한테 들었던 건데 그분도 문과 출신의 도메인에 그냥 계신 분인데 통계를 공부하면서 뭐가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도구는 많은데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누군가 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통계학을 공부해야 관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거를 문제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툴이 아무리 좋아도 이 툴에서는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외에는 확장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통계학을 하면 뒤에 해석도 가능하지만 문제를 발견하는 음. 능력이 많이 높아진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공감됐었어요. 그런 것도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잠깐 얘기가 넘어갔는데 아까 차이 얘기하다가 아, 네, 그랬나요? 통계학은 차이다. 차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통계학은 손절 장난 아니야. 데이터 분석은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다. 네네네. 라고 하셨는데 차이에 전 초점을 엄청 많이 맞춰요. 그러니까 차이라는 게 이제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교 대상이. 그쵸. 복수가 그게 달라야 뭐냐는 되는 거죠. 거죠. 달라야 되는 그 얘기를 안 해주고 넘어가서 내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 뭐야, 예를 네. 들면 제가 카드사 있을 때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연령대별 뭐 요약, 뭐 지역별 요약, 성별 요약 이런 거, 뭐 카드 상품별, 회원 등급별 요약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회원 등급별로 사람들이 카드 쓰는 패턴이 다 다르거든요. 그게 그 차이 패턴이 다른 네. 거죠. 다른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요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랑 여자랑 쓰는 비용이 다른가 이런 게 네. 이해가 되겠네요. 주로 쓰는 업종 같은 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남자 여자에 따라 다르고 그 안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다르고 그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따라 다르고 직업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죠. 그걸 발견하기 위한 다른 걸 과정이다.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요약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왜 알아야 되는 걸까요? 차이를? 그 차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네. 뭐 이런 느낌. 차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차이를 활용하는 거죠. 어떤 사람,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마케팅 오퍼를 던진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반응 안 할 거란 또 거기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차이들이 이 차이를 설명하는지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형 같은 것들도 많이 쓰죠. 제가 있었던 마케팅 말고 우리 그 RM 쪽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에서도 보면은 되게 하는 게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리스크 매니지먼트니까 문제가 있는 리스크가 높은 사람들을 쳐내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 거죠. 신용 관련 예. 이런 건가요? 첫 번째는 카드 입회 심사. 아. 네. 안 받아주 어떤 사람을 카드 발급 안 해줄 것인가를 쳐내는 거죠. 네. 왜냐하면 거기서 쳐내진 사람들은 안 쳐내진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예측을 해보는 거죠. 카드사에서 봤을 키가 때 180 이상이거나 카드사에서 봤을 때 리스크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돈 안 갚는 거죠. 연체. 예, 연체죠. 연체. 그러니까 연체할 사람인지를 미리 판단하는 거죠. 추정을 해가지고 네. 연체할 가능성이 높으면은 카드 발급을 안 하는 쪽으로. 네네. 그럼 그거에 대한 추정은 기존에 연체했던 사람들에게서 나오겠네요. 패턴을 찾는 거죠. 아. 네, 모형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약과 모형에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리 요약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연체를 많이 할까? 우리 고객들 가지고 할 수 있죠. 성별별로 해보고 연령대별로 해보고 막 그다음 지역은 어떤 직업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막 해봐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아 그럼 남자는 어때? 그 연령대를 봤을 때 뭐 어리거나 뭐 이런 애들이 뭐 사고가 많이 터져. 직업은 이쪽이 조금 위험 이런 정보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요약은 한계가 뭐냐면 제가 카드 발급을 하러 가는 거예요. 삼성카드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국민카드, KB카드에 카드 발급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문제는 제가 예를 들어서 30대 남성이고
그다음에 사는 곳은 뭐 서울의 강동구고 직업은 프리랜서 강사다라고 이런 정보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네네. 그럼 회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약만으로는 이게 판단이 불가능한 게 제가 30대잖아요. 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다음에 지역을 보면 서울에 살고 있네, 뭐 아파트 살고 있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근데 직업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프리랜서. 네, 프리랜서다. 뭐 고정적인 월 수입이 없으면 연체 확률이 높은데라고 하는 사전 정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안 돼요. 30대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프리랜서니까 안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도 그런 거 상관없어요. 네.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요. 1억을 버는데도 이왕이면 너무 10억으로 너무 적게 얘기했네요. 그런 거죠. 이렇게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판단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요약만으로는. 이거 내가 모르는 데이터인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냥 우리가 요약한 거는 따로따로 본 거죠.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령에 따라서, 음. 성별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이렇습니다인 거지. 이게 엮여 있는 상태로는 이 사람이 부도가 날지, 연체가 날지 안 할지는 판단이 약간 불가능하죠. 약점이네요, 그거는. 네, 그래서 모형을 쓰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머신러닝 쓰고 있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보면 결국에는 데이터 분석 왜 하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 요약이든 모형이든 보면 다 차이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과정 이야기하면 거의 다 되더라고요. 쓰임이 다르네요. 요약과 모형은 지금 그쵸? 말씀하신 예, 것처럼.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은 되게 현황에 대한 파악 중심이고 모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측을 예측이라든가 위해서. 네. 네. 미래에 좀 지향적인 애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정도까지 해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좀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경덕님이 본인이 공부했던 이야기 그리고 업무했던 이야기 그리고 얼마나 본인이 이제 똑똑한지 쉐어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과 포함해서 통계학이 어떤 학문인지 그리고 통계학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멤버분들도 소감 잠깐 듣고 물론 다음 회차까지도 이어지겠지만 경덕님께도 소감을 듣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소감은 항상 최 반장님이 먼저 얘기해 주십니다. 최 반장님. 소감이 앞서 궁금한 게 야구 좋아하시나요 혹시? 안 좋아합니다. 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 회차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이에요. 야구 좋아한다면 뭐 더 얘기하시려고 했는데 네. 김 팀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 통계학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 방송 듣고 나서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저 정도 돼야 하는구나. 나처럼 문과생이지만 수학을 좋아하고 네. 별로 공부 안 해도 성적 잘 나오고 잘 나와요. 아니 많이 잘 학부 때는 나와요. 열심히 했다. 원서 학부 3개만 써도 하나 돼서 카드사 바로 들어가고 뭐 이런 많이 사람들이 잘 하는 나왔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으면서 기분이 나쁘네요. 네. 야, 소감이 기분이 나쁘다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지금 보니까 김 팀장이 질투해. 자기 너무 포지션이랑 강력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지금 포지션이 겹쳐. 그러니까 김 팀장이 항상 자기가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통계 쪽이 조금 약하다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막 해왔는데 네네. 약간 여기 진짜가 나타나니까 지금 표정 슬픈 거 보세요. 너 우리 뺄 거야. 너. 동업자거든요. 지금 파이썬과 맞서 싸울 맞아. 얼마 안 되는 우리 동업자이기 때문에 알 커뮤니티인데. 파이썬 2부 때는 파이썬 이야기를 좀 파이썬을 좀 까시죠. 원래 공통의 적이 생기면 어디서든 합체를 하는 거죠. 파이썬 까면 파이썬 다 적이에요? 행복할 겁니다. 네. 우리 파이썬하고 산업공학 까죠.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우리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파이썬 유저들이요. 저희는 근데 지금까지의 데이터 홀릭은 굉장히 R 쪽으로 많이 치밀돼 네네. 있는 방송이어서 그래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파이썬 따위. 네. 저도 되게 재밌게 들으면서 제가 통계학을 저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통계학을 전공할 걸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안 하길 잘했다. 생각도 들고 어떤 조금 자기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나는 수학을 좋아해 뭐 이런 감정이 없고서는 사실 들어가서 되게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네, 사실 위안도 좀 됐어요. 아까 영어랑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그쵸. 원리를 다 몰라도 네네네. 활용할 수 있고 익숙해지면 쓸 수 있다. 이거는 되게 저도 위안이 되는 말 위안도 같아요. 많이 받았습니다. 뭐 다음 에피소드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 처음 저희랑 같이 녹음하셨으니까 어떠셨는지 소감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런 마이크 잡고 하시 처음이신 거인 거죠? 예, 이런 마이크, 방송 네, 녹음에. 그렇죠. 오늘 되게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하세요? 잘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강사잖아요, 강사. 박 박사 다음 주부터 올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분이 약간 뭐 우리가 휴먼이라고 하면 그분이 약간 맞아요. 머신 담당하고 머신을 기계. 담당하고 계시니까 네네네. 있어야 되겠죠. 요즘 같은 AI 시대. 그럼 너가 빠지면 되겠네. 바쁘시면 내가 겹치는 거구나. 바쁘시면 정준하랑 정현동이 한 번 있으면 안 되죠. 제가 강력하게 다음번에는 박사 빙의를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셨는지 소감 듣고. 네, 뭐 재밌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제가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건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실이네. 학교 때까지는 네네. 학부 때까지 제가 기가 막혔거든요. 네. 전 당연히 박사를 갈 줄 알았어요.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 학부 때는 엄청났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하고 싶은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문제 네. 생기는 건데 지금 보면 우리가 통계학과를 안 가고 그럼 다른 학과를 간다. 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아. 힘든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학과를 가건 어떤 진로를 선택하건 뭐 직장인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있는 포지션을 잡을지 데이터 분석 쪽을 잡을지 어쨌든 다 힘들어요. 네. 근데 힘들지만 가야 하는 길이 지금 데이터 분석의 길이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가니까. 네네. DX라고 하는 게 지금 그렇게 우리를 뼈 맞았어. 네,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가야 돼요. DX라는 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하신 거죠. 네. 힘들어도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거기서 잘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안 돼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은 욕심인 거예요. 네네. 아 어차피 못할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왜 해. 우리 이런 같은 거네요? 저희 같은 막 몇 년 동안 학부에서 대학원에서 막 공부해서 나온 사람들도 지금 시장에서 힘든데.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 번도 통계도 기초 통계도 안 배우신 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저희보다 잘하면 저희 입장에서 엄청 밥그릇 뺏기면 힘들죠. 그 욕심인 거예요. 네네. 욕심이니까 천천히 하나씩 시작해서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으면 하나씩 더 해보시면 이게 충분히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은 마무리. 종교 부흥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데이터 분석 협회장 오신 아, 느낌, 예. 알 협회장 오신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저희 이 방송으로 첫 번째 에피소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데이터릭은 다음 주에도 경경님을 모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